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점심을 집에서 차려 먹으면 외식을 하는 것보다 열량과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성인 3천여 명의 점심 식사 형태와 영양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식 그룹의 열량 섭취량이 남성 666kcal, 여성 483kcal로 외식이나 단체 급식 그룹보다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외식 그룹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량 등이 가장 많은 반면 식이섬유 섭취는 적어 만성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졸중 후 겪는 피로는 환자를 2주 이상 무기력하게 만들어 원활한 재활치료를 방해하는데요. 연구 결과 뇌졸중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 피로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연구팀은 뇌졸중 입원 환자의 기록 분석을 통해 우울의 정도와 염증 지표 수준이 높을수록 뇌졸중 후 피로도 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동시에 진행한 뇌졸중 후 피로 개선 연구에서는 항염증 기능이 있는 보양환호탕의 효과가 밝혀졌다며 서양 의학적 진료에 보양환호탕 처방을 더했을 때 피로 증상이 더 호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을 보이는 림프 부종은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내 림프 부종 진료 인원은 2016년 18,000여 명에서 2020년 28,000여 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 10.5%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비율은 60대가 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0.3%, 70대 17.2% 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성형외과 측은 림프 부종은 비만이 위험 요인이라며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유방 조직의 밀도가 매우 높은 치밀 유방을 가진 유방암 환자는 수술한 부위가 아닌 반대쪽 유방에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연구팀은 유방 보존수를 받은 유방암 환자 9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유방의 암 재발률이 10년간 3.1%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치밀 유방이 있는 50세 미만 환자 그룹에서 반대쪽 유방의 암 재발 위험이 1.96배에 달했다며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은 젊은 여성은 수술하지 않은 유방에 대해서도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을 통한 비타민C 섭취가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성인 1,000여 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채소, 과일 등으로 하루 평균 242.3mg의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은 32.7mg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37% 낮은 비만 유병률을 보였고 복부 비만율도 32%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비만을 막으려면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아침 식단에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비만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이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체중의 60%를 지탱하는 척추에 작용하는 부하도 더욱 늘기 때문에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비만에 의한 척추 질환 위험이 높은 연령대로 30대 남성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30대는 중장년층과 비교해 근육량과 근육의 질이 높은 편이어서 요통 등에 둔감합니다. 때문에 척추 질환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죠. 따라서 30대의 튼튼한 허리를 유지해줄 건강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30대의 운동량을 아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이시라면 유산소 운동 가운데 가장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걷기 추천하겠습니다. 이 체중 감량과 함께 근력 및 관절 건강, 심폐 기능 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특히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는 운동으로 요통 환자에게 좋은데요. 중장년층보다 관절이 튼튼한 30대에게 추천하는 걷기법으로 파워워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파워워킹은 달리기와 걷기의 장점을 합친 운동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팔을 직각 상태로 유지한 채 흔들면서 빠른 속도로 걸으면 되고요. 이어서 배에 힘을 준 상태로 무릎과 허벅지를 높게 들어야 허리 근육에 더 큰 자극이 전달됩니다.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발을 강하게 디디면 허리에 충격이 전달되니까요. 사뿐사뿐한 발걸음을 유지하시고요. 주 3회 30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단 주의할 점은 파워워킹은 일반 걷기 동작보다 근육과 관절을 많이 쓰는 만큼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고요. 척추와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워킹으로 빠진 군살자리는 근육으로 채워야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다양한 복근 운동 가운데 윗몸 일으키기와 레그레이즈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근력이 약한 사람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 반동을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척추의 충격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레그레이즈 동작은 아래 뱃살을 빼는 데 효과적이지만 복근이 약한 상태에서는 허리심으로만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고 이는 척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디스크에 압박을 주는 역효과만 부릅니다. 대신 브릿지 동작을 권하는데요. 이 브릿지 스트레칭은 자리에 누워서 두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로 복근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허리 근력과 복근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이후에 요통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허리 디스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